오늘 2026년 3월 17일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알리 라리자니를 제거했다. 테헤란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가 누구길래 자국민이 그의 죽음에 환호할까요? 오늘은 하메네이 사후 이란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남자 알리 라리자니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라리자니라는 이름을 처음 들으실 겁니다.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언론도 그랬어요. 이란 하면 떠오르는 이름은 하메네이였으니까요. 그런데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하메네이가 사망한 후 갑자기 이 남자가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악합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를 사실상 이란을 운영하는 남자라고 불렀고 하레츠는 이란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대통령도 최고 지도자도 아닌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알리 아르데시르 라리자니 1958년 6월 3일 그는 이란이 아닌 이라크 나자프에서 태어났습니다. 시아파의 성지 나자프. 그의 아버지 하심 라리자니는 시아파의 저명한 성직자였어요. 원래 이란 북부 아몰 출신이었지만 1931년 팔레비 왕조의 탄압을 피해 이라크로 망명했죠. 그러니까 라리자니 가문은 태생부터 반체제의 DNA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1961년 가족은 다시 이란으로 돌아옵니다. 어린 라리자니는 이란의 신학교와 대학을 오가며 특이한 이력을 쌓아갑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라리자니는 쿰 신학교를 졸업한 성직자 집안 출신이지만 정작 그의 전공은 수학과 컴퓨터공학이었어요. 이란 최고의 공대인 샤리프 공과대학에서 학사를 받고 테헤란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박사 논문 주제가 뭔지 아세요? 칸트 철학에서의 수학적 방법론.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를 연구한 철학 박사입니다. 이슬람 혁명의 나라에서 서양 철학을 연구한 테크노크라트. 이런 독특한 배경이 나중에 그를 실용주의 보수파로 만들게 됩니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1980년 이란 이라크 전쟁 발발. 이때 라리자니는 학업을 중단하고 전쟁터로 갑니다. 그는 이란 혁명 수비대, 즉 IRGC에 입대했고 8년간의 전쟁 동안 지휘관으로 복무합니다. 최종 계급은 준장. 이 경력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이란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건 바로 이 혁명 수비대거든요. 라리자니는 정치인이지만 동시에 군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혁명수비대 사령관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에요. 이게 하메네이 사후 그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핵심 비결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라리자니는 정치로 전향합니다. 1992년 문화부 장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무려 10년간 이란 국영방송 IRIB 총재. 이란에서 방송을 통제한다는 건 여론을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08년 드디어 국회의장에 오릅니다. 12년 연속 국회의장. 이 기록은 이란 역사상 최장수입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더 컸어요. 2005년, 2021년, 2024년 세 번이나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좌절됩니다. 2005년에는 6.15 낙선했고 2021년과 2024년에는 아예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왜일까요? 라리자니는 이란 정치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는 보수파지만 동시에 실용주의자예요. 2015년 핵협상 당시 그는 협상을 지지했습니다. 서방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이 점이 강경파의 미움을 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대선 후보에서 탈락시킨 건 바로 그가 평생 충성했던 체제의 수호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2025년 말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터졌을 때 그 실용주의자 라리자니가 유혈 진압의 배우로 지목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를 1월 학살의 설계자라고 불렀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이 날짜를 기억해주세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장대한 분노 에픽 퓨리 작전을 개시합니다. 수십 년간 이란의 최고 지도자였던 알리 하메네이가 이 공습에서 사망합니다. 이란 역사상
아니 중동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었어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사람이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2025년 8월 라리자니는 최고국가안보회의 서기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부터 하레츠를 비롯한 외신들은 그를 사실상 이란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메네이 사망 직후 이란의 권력 구조는 혼란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리자니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의 강점은 연결입니다. 혁명수비대 출신이라 군부와 통합니다. 성직자 집안 출신이라 종교계와 통합니다. 국회의장 12년 경력으로 정치권과 통합니다. 그리고 정보기관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라리자니가 사실상 이란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직함 없이 이란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알리 라리자니는 5형제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 5형제 모두가 이란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모하마드 자바드 라리자니 사법부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둘째, 파젤 라리자니 캐나다 오타와 주재 이란 문화참사관. 셋째, 알리 라리자니 오늘의 주인공. 넷째, 바게르 라리자니 테헤란 의과대학 교수, 위력의 실세. 다섯째, 사데크 라리자니 전 사법부 수장, 현재 편익식별위원회 의장. 한 가문에서 사법부 수장, 국회의장, 외교관, 위력의 실세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알자지라는 이들을 라리자니 왕조라고 불렀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한 가문이 이렇게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혁명 원로 가문이라는 정통성. 둘째, 성직자와 세속 엘리트를 모두 아우르는 배경. 셋째, 혁명 수비대와의 인맥. 그리고 무엇보다 하메네이의 절대적인 신임이었습니다. 라리자니는 하메네이의 분신으로 불렸어요. 하메네이가 2명의 대리인을 국가안보회의에 파견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알리 라리자니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누구였는지 아세요? 훗날 대통령이 되는 하산 로하니입니다. 2026년 1월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됩니다. 시민들은 이슬람 체제의 종식을 요구했어요. 이때 라리자니는 결단을 내립니다. 유혈 진압. 이란 와이어에 따르면 라리자니는 이 진압의 마스터마인드였습니다. 그는 혁명수비대 사령관들, 정보기관, 그리고 종교계를 하나로 묶어 진압 작전을 지휘했어요. 미국은 이에 대한 제재로 라리자니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실용주의자라고 불리던 남자가 체제 수호를 위해 가장 잔인한 선택을 한 겁니다. 하메네이 사망 직후 라리자니는 선언합니다. 이란은 트럼프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어요. 이란은 미군 기지를 공격했고 이스라엘을 타격했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오늘 이란은 UAE 유정과 두바이 공항까지 공격했어요. 이 모든 결정에 배후에 라리자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아랍 국가들, 특히 UAE를 맹비난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이란을 버렸다. 전쟁 중에도 그는 외교 공세를 펼친 겁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 3월 17일 새벽 이스라엘은 라리자니를 표적으로 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발표합니다. 라리자니가 사망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집단의 수장을 제거했다. 하지만 이란은 아직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라리자니의 자필 메모가 공개되었다는 주장도 있어요. 생존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라리자니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테헤란 거리에서 시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자국의 지도자급 인물이 사망했는데 시민들이 기뻐한 겁니다. 이건 라리자니가 1월 유혈 진압의 배우였기 때문이에요. 시민들에게 그는 보호자가 아니라 학살자였던 거죠. 이란이라는 나라의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리자니 이후 이란은 누가 이끌까요? 현재 공식적인 최고 지도자는 모즈타바 하메네이입니다.
하메네이의 차남이에요. 3월 8일에 선출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는 아버지가 사망한 그 공습에서 함께 있었어요. 잠깐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살아남았습니다. 몇 초의 차이로 생사가 갈린 거죠. 하지만 그는 아버지와 달리 대중 앞에 거의 나서지 않은 인물입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여전히 혁명수비대와 군부에 있어요. 라리자니가 정말 사망했다면 이란은 또 한 번의 권력 공백을 맞게 됩니다. 하메네이 그리고 라리자니. 2달 사이에 이란의 두 핵심 인물이 사라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이란 체제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국민에게 기회를 주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죽음이 체제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더 강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콕 집어 말했습니다. 40년간 보호해줬는데 호르무즈 파병도 안 하나? 한국 원유 수입의 68%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어요. 라리자니가 누군지 모르더라도 그가 만들어낸 이 전쟁의 여파는 우리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알리 라리자니. 칸트를 연구한 철학자이자 혁명수비대 준장이자 12년 국회의장이자 학살의 설계자로 불린 남자. 한 사람 안에 이렇게 많은 모순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게 어쩌면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영웅과 악당을 명확히 나누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본 건 그 복잡함 그 자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동 전쟁의 역사, 호르무즈 해협의 역사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의 재생 목록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역사와 함께 편안한 밤 되세요.